30대 초반 여성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상사에게서 이제까지 겪어본 적 없는 심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인격 모독 수준의 깎아내림을 당한 후 처음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고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들이 불과 몇 초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분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안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되었다고 느끼다가도 갑작스레 안절부절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아예 그럴 힘도 없어지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화병인가요? 저희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는 사연과 관련된 Q&A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의 사연에 대해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 김종우 교수입니다. 분노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뀔까요? 앞서의 환자는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감정이 계속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분노에서 시작해서 또 불안, 우울로 연결되고 있죠. 이것을 순차적으로 뇌과학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른바 3초, 90초, 15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초라는 시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자신이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즉, 3초라는 시간 만에 이 문제가 자신한테 위협이 되는가,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하게 되죠. 이어서 그 3초의 판단이 지난 후에 이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위협적인 반응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감신경계가 이에 대한 저항을 위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른바 자율신경계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우 짧은 15초 정도에서도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교감신경계가 극도에 치닫게 되지고 또 90초 정도가 지나면 모든 인체의 반응, 즉 자율신경계로 인한 내분비나 호르몬의 반응까지도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교감신경이 가장 피크를 찍는 시간이 되죠. 하지만 그 교감신경이 피크를 찍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 사실은 또 다른 신경, 즉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이른바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야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원상태로 돌아가는 15분의 시간이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을 위한 자신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러한 시간은 스트레스에서도 아마 이미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경고의 시기, 그리고 저항의 시기, 그리고 그런 저항이 실패됐을 때 탈진의 시기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경고의 시기와 저항할 때 갈등, 그리고 탈진할 때 체념이 그대로 화병에 또 연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병의 경우는 거기에 그런 어떤 스트레스 반응에다가 정서의 상황이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경고기에는 분노, 저항기에는 불안, 탈진기에는
우울한 어떤 정서가 일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이 복합된 증상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은 매우 다른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시간에 따른 변화, 감정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도 치료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런 증상이 달라지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시기에 도달했나, 어떤 시기에 지금 있는가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변증이라고 해서 증상의 양상에 따라 치료를 다르게 하게 되는 거죠. 즉, 분노의 시기에는 유독 열과 관련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의 시기에는 추웠다 더웠다 라는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탈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몸이 좀 차지게 되는 현상을 드러나게 되죠. 자, 앞서 30대 초반의 여성 직장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저항의 시기가 있죠. 그때는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시간에는 1차적인 우리의 치료의 목표는 그 긴장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냐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로 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열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점차 불안, 우울, 무기력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과도한,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거꾸로 그 무기력감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역시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약이라는 것을 필요하게 되는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그 무기력감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 보약 같은 것들이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얼어붙음과 관련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때는 미주신경 가운데 등쪽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몸이 얼어붙으면서 대사 기능은 거의 떨어지면서 그리고 몸은 차지게 되는 현상을 드러나게 되죠. 이때는 그야말로 찬 기운을 물리치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가 이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정서적 변화에 따라서 분노, 불안, 우울, 무기력, 심지어 그 사이사이에 얼어붙음의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열과 관련이 있는가, 또 너무 지쳐있지 않는가, 또는 몸이 너무 차져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열을 떨어뜨리는 약, 보약, 때로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처방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